여러분,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전세는 불안하고 혹시 오피스텔은 어떨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라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더욱이 요즘 비주택 규제 완화 분위기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같은 지역, 비슷한 면적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과 오피스텔 분양가가 비슷한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잠깐, 단순히 아파트보다 저렴하니까 오피스텔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숨겨진 장단점부터 매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전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피스텔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편의성 끝판왕입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서 주변에 각종 상가, 편의시설,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어요. 집 앞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젊은 층에게는 정말 큰 매력이죠.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 편의성이 최고예요. 두 번째, 아파트 대비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동일 지역 기준으로 소형 아파트 전세가와 오피스텔 분양가가 비슷한 수준이에요. 초기 자금 부담이 확실히 적죠. 세 번째, 보안이 철저해요. 현관 보안시설, 방범 CCTV가 잘 갖춰져 있고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 있다 보니 치안도 좋은 편이에요. 특히 여성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는 안전한 거주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산 준주택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요. 심지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도 향후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과 함정도 있죠. 장점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오피스텔을 선택했겠죠.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충격, 취득세가 어마어마해요. 아파트는 취득세가 1에서 3%인데 오피스텔은 무려 4.6%예요. 3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만 1,380만 원이에요. 이건 정말 큰 부담이죠. 두 번째,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오피스텔은 주거 면적은 좁고 공용 면적이 넓어서 공용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훨씬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요. 22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소득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요.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게 되어서 금리가 2에서 3% 정도 높거든요.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금융상품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황금성이 떨어져요. 아파트에 비해 매도할 때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처분하기 어려워요. 감가상각에도 취약하고요.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오피스텔을 선택해야 할까요? 핵심은 입지 프리미엄이에요. 첫 번째, 직주 근접과 역세권은 필수예요. 직장인 수요가 꾸준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초역세권이 중요해요. 출퇴근이 편리한 곳은 임차인들이 선호하니까 공실 걱정이 적어요. 두 번째, 배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노려야 해요. 도심, 업무지구 주변, 산업단지, 대학가 등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해요. 이런 곳이어야 공실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매수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공급 부족 지역을 주목하세요.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25년에 2023년 대비 78.6% 감소한 3,103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요. 이런 공급 절벽은 월세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 우량 오피스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임대 수익률 트렌드를 확인하세요. 2024년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4.69%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도 2022년 8월 이후 33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요. 월세는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가기 힘든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점도 투자에 유리해요.
5번째, 상품성도 중요해요. 1, 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평면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국민평형 오피스텔도 인기예요.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등이 무상 제공되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 루프탑 가든, 피트니스, 라운지 같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곳이 좋아요. 그렇다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을 몇 군데 예를 들어 알아볼게요. 강남, 여의도, 판교는 여전히 강세예요. 연봉이 높은 젊은 직장인 수요가 꾸준하고 핵심 업무지구에 있어서 교통망이 우수하거든요. 특히 강남구 도고프루지오, 서초구, 서초 트라펠리스 같은 아파트 구조와 유사한 중대형 오피스텔들이 신고가를 기록했죠. 의외로 서울 서남권이 영등포, 양천, 동작구가 올해 들어 임대 수익률 상승폭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양천구의 현대 하이페리온이나 목동 파라곤 같은 중대형 오피스텔들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트렌드도 주목할 만해요. 용산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분양했었죠. 경쟁률은 높았지만 실제 완판은 아닐 듯한데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고급 마감재, 빌트인 가전, 수영장, 컨시어지 등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오피스텔이에요. 고소득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고급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희소성으로 인한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 국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가 약 46만 명이나 된다 하니까 이 수요층도 상당하고요. 실제적으로 코인 부자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지만 너무 높은 분양가로 현재는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죠. 가격이 30에서 50%는 좀 더 빠져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수요층이 제한적이라 공실 위험도 존재하고 황금성이 낮아서 되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명히 아파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편의성, 가격, 보안, 그리고 무주택 자격 유지라는 큰 장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높은 취득세, 관리비, 대출 제약, 환금성 문제 등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 미래가치 상승에서 아파트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점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직주 근접과 역세권인지, 안정적인 배후 수요가 있는지,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인지, 임대 수익률 트렌드가 상승세인지,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는지, 무엇보다 옥석거리기가 중요해요. 단순히 저렴한 가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보장될 수 있는 핵심 입지를 선별하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충분한 시장 분석과 신중한 검토 없이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주거 고민, 투자 계획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실전에서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